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평가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평가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현장에도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평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평가회 어떤 자리인지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저염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참가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무려 544명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초 식습관 조사를 통해서 최종 7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미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당당한 하루에 참여해 주시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평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의 체험을 끝내고 체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미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고 또 실제로 내 삶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평가회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평가회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해주신 분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배재대학교 식품영양전공 김정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요리 연구가시기도 하고요. 배화여대 조리학과 김정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 옆에는요,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익숙한 분들이시죠. 언제나 활발하게 활동해주고 계시는, 특히 또 9월에 앨범 나오셔서 앞으로 더 바빠지실 분들입니다. 가수 노라조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째 한 거 싫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을 또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분들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70명의 참가자분들과 참가자분들을 또 도와주셨던 우리 영양사 멘토분들 14명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영상으로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주 동안 미션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오영진 과장님, 그리고 저당저염 실천본부 사무국 박혜경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평가회 전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요, 실천본부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건강 식생활 토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이죠. 체험자와 멘토의 체험 후기 공유 시간과 그리고 우수 체험자 시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회 정말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평가회 시작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이재용 국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던 8월의 무더위를 견디고 4주간의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70여 명의 체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체험단의 영양 컨설팅을 책임져 주신 14분의 영양사 멘토님들, 그리고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을 만큼 나트륨, 당류 섭취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 섭취가 증가하고 있고 달고 짠 음료나 과자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저염 저당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 입맛을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찾고 즐긴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왜 저염 저당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응원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평가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첫 순서는요, 강연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이나슈의 건강 효과를 주제로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마이나슈, 즉 나트륨과 슈가, 당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나슈 중에 나트륨, 싱겁게 먹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전 국민이 노력하고 또 우리 식약처에서 다양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의 그 나트륨 섭취량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일 섭취 권고하고 있는 나트륨 2000mg 이하보다 아직은 1.5배 이상 높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좀 더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연령별로 나트륨 섭취가 특별히 많은 분이 있죠. 특히 남성의 경우는 이제 청중년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나트륨 섭취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라든지 간편식 또는 인스턴트 식품 또 배달 음식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작년과 올해 나트륨 섭취량 문제가 더 심해졌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줄이셨을 거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건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이상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되게 부족하게 먹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 먹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쉽게 오게 되고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장병과 뇌졸중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암이 잘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은 위벽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기 때문에 위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싱겁게 먹지 않고 짜게 먹는 식문화가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싱겁게 먹지 않고 짜게 먹는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콩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심장질환과 뇌졸중 부분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덜 달게 먹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 드릴까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총 당류 섭취량을 하루 섭취 열량의 10에서 20%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할 때 또는 식재료에 원래 들어있는 그리고 또 과일에 들어있는 또는 우유에 들어있는 이런 당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추가로 넣는 또는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을 첨가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설탕이겠죠. 그래서 이 당이 하루 섭취 열량의
10%를 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인의 기준으로는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계산하면 50g 이하가 되고요. 최근에는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0g을 기준으로 하되 특히 줄이는 게 가능하다면 25g 이하로 더 줄이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당뇨 섭취 현황은 어떤가? 보시는 바와 같이 퍼센트를 놓고 볼 때 10%를 끊어보면은 대부분의 연령층,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도 10%를 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때문에 비만, 고혈압, 당뇨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공식품 중에 당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에서 거의 30% 이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과자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공 음료, 그리고 빙과류, 또 심지어는 면류를 통해서도 당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당이 뭐냐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은 포도당을 일단 얘기하고요. 포도당에다가 또 포도당이 다른 당과 화학결합이 되어 있는 설탕 등을 또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서도 프룩토스, 과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가 하나도 안 부른 채로 당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통해서 먹는, 그래서 몸 안에서 소화 분해가 됐을 때 나오는 당보다 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총 당류가 있고 첨가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첨가당, 즉 가공식품이나 또는 내가 일부러 추가하는 설탕의 양이 하루 섭취 열량의 10%가 안 되게, 퍼센트 계산이 어렵다면 50g 이하로 먹는다라는 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류 함량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흔히 먹는 봉지 커피 하나에도 하나에 10g 넘게 당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탄산음료의 경우는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g 가까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이온 음료도 상당히 당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하다고 마시는 과일 주스에도 의외로 당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인의 경우는 그 캔 커피도 이제 단 커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과일에도 당이 들어 있는데요. 하지만 과일로 먹게 되면 과육을 먹어 배가 부르고 씹는 과정에서 과식을 할 위험이 적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은데 음료로 마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하나도 배부르지 않게 먹게 된다는 게 문제고요. 특히 요새 아이들에게 주는 음료들 또는 요구르트류가 많이 달거든요. 이런 경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단 걸 먹게 되면 평생 이 아이들의 그리운 음식, 소울푸드가 단 음식이 됩니다. 성인이 돼서 줄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달고 짜면은 맛있다 보니까, 특히 달면 맛있으니까 점점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요. 문제는 단 걸 먹다 보면 점점 더 단 거를 원하고요. 이전의 당도 정도로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설탕을 털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당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당의 문제 플러스 열량 섭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만이 생기고 그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까지 생기는 아주 그런 단계적인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질병이 단 걸 먹었을 때 생기는가? 사실 지방간 그러면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을 많이 먹어서 기름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줄일 게 아니라, 물론 기름도 줄이면 좋지만 별로 기름지게 안 먹는데 지방간이 온 분들, 이런 분들은 달지 않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당뇨가 설탕을 먹으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 걸 많이 먹으면 혈중에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몸이 인슐린에 반응을 점점 안 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나중에 당뇨병이 오게 되는데요. 사실 당뇨병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만성 질환 중에서도 제일 합병증이 많고 무시무시합니다. 실명, 그 다음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런 만병이 근원이 되는 당뇨병도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어른은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아이들 대상으로 직접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네. 근데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당을 많이 먹으면 비만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도 늘어나고 또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이미 단 걸 많이 먹는 게 성인병이 생기는 초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을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가공식품보다는 채소, 곡류, 생선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 가공식품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꼭 영양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사탕이나 설탕이나 시럽은 당연한 거고요. 건강에 상대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사실은 꿀도 많이 먹으면 이게 당이라서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단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꼭 음료수를 마셔야겠다면 당이 없거나 적은 음료수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보면 당이 안 들어있는 맛있는 탄산수나 또 차음료도 많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 그리고 하루 첨가당 당류 50g 이하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 이렇게 우리 강재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찔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사이다란 노래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사이다를 많이 드십시오라고 뭔가 홍보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이다 노래 이미 이제 저희 이제 활동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노래 내려놓겠습니다. 네. 후반 건강을 쉽잖아요. 네, 새로운 노래로 건강을 위한 건강을 노래로. 위한 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강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만큼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그런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의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식습관을 차차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요즘처럼 또 배달 음식이라든지 외식을 할 기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모르고 먹는 당이나 나트륨이 많거든요. 이제 잘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또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잡아가게 되면 그런 좋은 식습관이 우리 입맛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건강한 식생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현 교수님은요? 혹시 말씀?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먹는 것까지도 내 맘대로 못 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일 스스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또 청해 보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내 삶을 바꾸는 순간의 선택 마이나슈에 대해서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배재대학교 김정현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여름 동안 진행을 했던 당당한 프로젝트를 저희 저당 저염 실천본부와 또 저희 뒤에서 여러분들을 진행을 함께 도왔던 분석 연구팀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70여 분이 30일가량 4주 동안 실천을 해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뵀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식사를 통해서 매일 뵀거든요. 그쵸.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멘토님들, 또 우리 식약처와 중앙어린이급식센터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20분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하루를 만들어 갔을 여름이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좀 설정을 해봤어요. 내 삶을 바꾸는 순간의 선택. 우리가 해야 되는, 덜어내야 되는 당과 나트륨. 그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 얘기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당당한 이야기들을 지금 뉴노멀 시대와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 강재원 교수님도 말씀 주셨고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당당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갔을 때 실행했지만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인류가 저렇게 좀 변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오늘의 내 모습이 사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1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당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 우리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젊으신 성인분들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각각의 생애 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나의 내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는 건강한가? 그거를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덜 아프고 건강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고령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지금 이 건강 상태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키가 크고 굉장히 멋져졌지만 우리 노라조처럼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뚱뚱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습 제가 계속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좀 그려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모습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에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조금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건강 상태는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혼밥 먹고 적절한 식사하지 않고 또 온라인 게임하고 또 30대 젊은 남성들은 절반 이상이 비만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짠 음식, 단 음식 많이 선택하고 운동은 뒷전이고 네, 그리고 폭음과 흡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켜지지 않고 또 빨간불을 우리가 줄여서 정말 그린라이트를 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당당한 하루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가져와 보려고 했어요. 내 삶을 바꾸는 순간의 선택. 네, 그 순간의 선택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나 다음부터 해야지. 오늘까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네, 그냥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야기는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왜 해야 되는 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예, 첫 번째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이 하는 당당 프로젝트 했던 어린이들, 유아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120년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120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순간의 선택이 어렵지 않아야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진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 왔어요. 동일한 연령, 12개월, 그리고 동일한 섬, 메일입니다. 지금 저렇게 먹는 모습은 똑같지만 이 두 우리 남자 애기와 그 다음에 침팬지와 지금 먹는 거는 같지만 지금 뭐를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 한 달 뒤의 모습, 1년 뒤의 모습, 50년 뒤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하루라도 어릴수록 또 1시간이라도 어릴수록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하는 이 순간의 선택이 골든타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 온라인 정보도 더 완벽하게 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강한 식품에 대해서 선택도 좀 더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 문화도 바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중간에 이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누굴 것 같으세요? 나죠? 저죠, 네. 네, 저죠. 나지요.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순간이 돼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나를 위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도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누군가가 해줘서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먼저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떻게는 지금 말씀드린 4단계인데요. 처음에는 뭐 계획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좀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설계를 해보는 거죠. 나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좀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설계하는 것처럼 오늘 설계한 나의 모습이 내일과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설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당한 하루를 만들어 가면서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줄여야 할 당은 무엇인가. 내 식사 속에서 내가 정말 먹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당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체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왜일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강재현 교수님 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계시지만 전문가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가 해주신 말씀이 정말 나한테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액팅이에요. 네, 추천. 해봐야 되는 거죠. 들어본 걸 해보셔야 됩니다. 나쁜 것도 해보셔야 되고요. 좋은 것도 해보셔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순간의 선택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4주 동안 해가지고 가시면서 좀 더 자신감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오늘 이 설명회가 마치면 가지고 가실 것들을 꼭 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도 알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한테 내일의 모습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다 마음속으로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삶을 선택하는 마이나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다음에 중앙센터와 또 우리 저당 저염 실천본부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와. 네.
너무나 멋진 발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내가 주체가 돼서 잘 설계를 하고 이것을 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숙지하셔서 네, 평가회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리 연구가이시기도 하고요. 배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할 수 있어 당당한 저당 생활을 주제로 또 다양한 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두 교수님께서 건강한 마이너스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그리고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정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준비한 것 중에 앞단에서는 그러한 수치적인 부분, 또 뒷단에서는 구체적인 레시피를 좀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만큼 바로 정말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식탁에 오르는 그런 음식들을 바로 실천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할 수 있어. 당을 낮춘 또 나트륨을 낮춘 건강한 식단이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은 좀처럼 줄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을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좀 7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설탕 대신에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 과일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재운다거나 또는 무침이나 볶음 이러한 요리에 과일즙을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당에 절이는 뭐 매실, 액이라든지 일명 효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설탕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조미료, 그렇죠? 양념을 대체해서 만들거나 또 음료로 마시고 있는데요. 무조건 당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효소라고 만들어서 만드는 그러한 액체들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다른 풍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설탕을 첨가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또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에 이러한 풍미를 가진 과일이나 또 채소를 대신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설탕 대신에 또 채소죠. 향신 채소입니다. 파나 양파나 이러한 또 향과 또 맛을 가지고 있는 향신 채소를 대신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단순 당 설탕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레몬즙이나 식초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각에서 우리가 단맛은 뭐 짠맛은 단맛으로 덮어서 혼란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단맛을 레몬즙이나 식초 등의 신맛으로 덮어서 이것도 혼란을 느끼는 거지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씹어서 천천히 드실 수가 있고 또 과일 주스라 그러면은 건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과즙을 착즙을 하게 되면은 식이섬유는 배제가 되고 또 모르는 사이에 꿀꺽꿀꺽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과일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섯 번째, 음료수 대신에 건강한 탄산수나 물을 섭취한다. 가당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커피, 음료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나 시럽 등을 되도록이면 넣지 않고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음료들을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식사 후에 사실은 식사를 취하고 나서 드시는 디저트류 있죠. 네. 드시다 보면은 사실은 감각 없이 먹고 나면은
우리가 입에서 당기는 식욕이라 그러죠. 자꾸 단 것을 먹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식습관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매 끼니 또 특히 여성분들, 어린 아이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스처럼 매일매일 디저트를 꼭 먹어야 되는 식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습관성으로 먹는 것을 좀 고쳐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레시피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이 제철인 토마토입니다. 지금 뭐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토마토는 사실 1년 내내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설탕을 많이 가미하는 것 대신에 소금을 조금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이 맛의 대비 효과에 의해서 당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견과류 등을 넣어서 몸에 좋은 지방을 같이 섭취하면서 지용성 비타민이라 그러죠. 지방이 함께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 비타민 섭취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재료들을 추가해서 갈아서 드시게 되면 뭐 차가운 국 대신에 국 대신으로 드실 수도 있고 또 음료 대신으로 좀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농도를 주어서 갈아 드시면 건강한 주스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당을 같이 넣어서 당도를 주고자 할 때는 이제 사과에 샐러리를 같이 넣어주는데 이때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사과에 물론 갈변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사과의 단맛과 또 샐러리의 풍미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주스로 만들었을 때 색감도 이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채소나 여러 미네랄, 영양소 등을 함께 한 끼에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품 메뉴죠. 특별한 날 주말 메뉴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갈비찜에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달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달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모이게 되면은 갈비찜 많이 해 드실 텐데 요번에는 설탕 대신에 대추를 좀 푹 끓여가지고 예, 그걸 곱게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갈비찜의 색감도 좀 잘 나오게 해서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고요. 설탕의 양을 제가 좀 실험을 해봤더니 반 정도까지 줄여도 그 단맛을 충분히 반이나. 예, 느끼면서 당 흡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에 대추를 좀 끓여가지고 갈아서 양념에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것 이번 추석 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양파 찜닭입니다. 예, 이것도 일품 메뉴죠. 일단 찜닭 하면은 색감이 간장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진하면서 의외로 설탕도 많이 들어갑니다. 달달하면서 짭짤하죠. 그래서 여기 양파를 좀 캐러멜 색이 나도록 잘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관을 냉장고에 많이 볶아서 해놓으셨다가 찜닭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설탕 대신에 넣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파는 당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설탕 분량을 3분의 1 정도까지 예, 줄여도 충분히 우리가 평소 때 먹었던 그런 찜닭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양파, 그렇죠? 조린 양파죠. 조린 양파를 설탕 대신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금 양도 3분의 1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감칠맛이 더해지면은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여도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양파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깻잎 구이라는 메뉴인데요. 깻잎은 보통 절여서 많이 드시죠. 김치를 담거나 또는 간장에 절여서 많이 드시는데 장아찌처럼 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아찌를 먹었을 때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하게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게 되는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요즘 장아찌들은 설탕, 간장, 또 소금이 1대 1대1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염도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장아찌보다는 금방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깻잎 구이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당 대신에 뭐 생강이나 마늘
또 여기도 대추나 밤 같은 좀 당분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씹는 식감이 있는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이사이에 넣어서 들기름에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주게 되면 깻잎의 향과 또 보통은 이런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탕 대신에 이런 대추나 밤의 단맛을 대신해서 좀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 또한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메뉴고요. 추석에 갈비찜과 깻잎구이 이 두 가지를 좀 만들어서 온 가족이 네, 모였을 때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드레싱을 좀 알려드릴 텐데 보통 드레싱에 들어가는 식물성 기름이죠. 올리브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것과 뭐 참기름,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양파, 깻잎을 풍미나 당을 주는 단맛과 또 풍미를 주는 재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료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생채소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또 겉절이처럼 여기에 고춧가루만 좀 더해서 금세 무쳐 드셔도 고기 요리의 곁들임 채소로 짠맛을 가진 장아찌나 또는 우리가 왜 김장전이기 때문에 묵은지, 염도가 높은 묵은지 등을 곁들여 드시는데 이런 것 대신에 바로 무쳐서 드시는 채소 요리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활용도 높은 드레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바로 다음 주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요리 같은데 레시피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두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론적인 것 바탕으로 해서 바로 실천 가능한 레시피 추석에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꿀팁, 완전 꿀팁. 그렇죠.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죠. 네, 저당 요리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와 또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설탕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꼭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 2부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프로그램에 우리 영양사 멘토들 14분이 또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 동안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대표 의견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먼저 멘토들에게 물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식생활 특성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규칙한 식사 패턴과 가공 음식 및 가루 음식, 특히 면이나 빵을 선호하는 그런 식습관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은 있어도 실천을 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간식 섭취에 있어서 고당함유 식품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멘토님들이 저당 식생활 코칭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단순당이 든 간식 대신 과일, 견과류 섭취, 또는 그것의 대체식에 대해서 안내하기, 일명 바꿔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식품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기. 세 번째로는 내 기분 상태와 상황에 맞춘 음식을 선택하기였습니다. 자, 참가자들이 식생활 중에서 가장 교정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식사량이 너무 적거나 끼니를 거르는 일, 그리고 배달 음식에 의존하거나 외식이 너무 잦은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특정 간식을 선호하는 습관, 특히 카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식후에 많이 섭취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 식습관에 대한 부모들의 행동, 특히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주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문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향후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위한 행동이나 국가 정책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카페 및 테이크아웃 음료 제품에는 당류 표기를 의무화 확대하자. 좋네.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영양 교과목에 필수화를 해야 한다. 네, 세 번째로는 산업체의 당류 낮춘 후식류 개발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일 피드백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으나 중도 탈락 없이 멘티들이 잘 따라와줘서 보람이 있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자취하는 현실에서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멘토의 칭찬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서 참여자들이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가족팀 코칭은 처음 해보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참가자분들이나 멘토분들 그리고 저희 사무국에도 굉장히 뜻깊고 보람 있는 체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주간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의 생생한 후기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4주 동안 정말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우리 멘토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구나 또 많은 것을 느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2부 순서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당당한 하루 체험 프로그램 시상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주간의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참가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저당 실천왕, 그리고 멘토 추천상, 우수 후기상, 내가 홍보광상, 한마음상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총 24명에게 시상을 하겠고요.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멘토로 또 4주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던 멘토님들 중에서 우수 멘토상, 한마음상, 그리고 우수 후기상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되시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적극적이죠.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최우수 후기상 한 분을 시상하고요. 이어서 우수 후기상 3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우수 후기상은요, 수기 공모전 기한 내에 수기를 제출한 참가자로서 내용이 가장 우수한 참가자를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은요, 미니 빔 프로젝터가 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우수 후기상 시상은요, 저당자염 실천본부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고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떨리시죠? 최우수 후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 후기상은 유초등 가족팀의 김세롬님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수 후기상을 받을 3분을 또 만나봐야겠지요. 부상으로 저희가 고속 무선 충전 미러 스탠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교수님 다시 한번 또 발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다 떨리는데요. 우수 후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수 후기상은요, 네, 초등 유아팀입니다. 초등 유아팀의 고은주님 그리고 2팀이네요. 초등 가족팀의 황지혜님과 2조 차나은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손을 크게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우수 후기상 수상자 유초등 가족팀 김세롬님, 그리고 우수 후기상 수상자 고은주, 황지혜, 차나은님, 네, 이렇게 3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자, 이제 멘토분들을 대상으로 또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후기상인데요. 이번 상은 수기 공모전 기한 내에 수기를 제출한 멘토로서 내용이 가장 우수한 멘토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우수 후기상 수상자에게는요, 노이즈 캔슬 블루투스 헤드폰이 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우수 후기상은 노라조 우리 조비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멘토에게 드리는 우수 후기상은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2조 박지은 멘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또 시상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가자 부문 내가 홍보 왕상 또 시상을 이어갈 텐데요. 이번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 SNS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해주신 우리 참가자분께 드리는 내가 홍보 왕상입니다. 자, 이번 상 역시 노이즈 캔슬 블루투스 헤드폰이 부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이번 상은 우리 노라조의 원은님께서 또 발표해 주시죠. 네. 내가 홍보왕상 수상자는 바로 1조 김아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아연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가자와 멘토 함께 저희가 또 시상을 할 텐데요. 바로 한마음상입니다. 이번 상은 지난 4주간 참가자와 영양사 멘토님이 한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한 팀과 멘토에게 주는 상인데요. 고속 무선 충전 미러 스탠드가 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번 상은요, 한마음상은 저염저당실천본부 김정현 교수님께서 또 발표해 주시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4주 동안 진행한 동안 모든 상이 의미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의미에서 이 한마음상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함께 참여했던 분들 각각 개인이 참여했지만 함께 움직였고 또 멘토님도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음상은요. 제가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는가요? 네. 1조입니다. 임주영, 장진원, 김하연, 최수연, 이지훈 조이고요. 우리 멘토님은 박지영 멘토님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또 시상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또 드리는 상입니다. 바로 멘토 추천상인데요. 이 상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간 미션을 성실하게 실천한 참가자를 우리 멘토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무려 13분입니다. 자, 바로 발표를 해 보도록 할게요. 13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1조 이지훈님, 2조 전은서님, 3조 이승아님, 4조 전나영님, 5조 박정혜님, 6조 임선아님, 7조 전혜인님, 8조 박성재님, 그리고 가족 1팀 최아르마님, 그리고 유초등 가족팀 오도윤님, 청소년 초등 가족팀 나경희님, 초등 가족팀 조혜연님, 그리고 초등 유아팀 이민아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께는요, 또 정말 귀중한 선물이 전달이 됩니다. 인바디 체중계가 비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아우, 부럽네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또 시상 가보도록 할게요. 참가자 부분 저당 실천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 실천왕은요,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참가자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주신 한 분을 식사 데이터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상은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부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자, 부상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강재현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훌륭하시지만 이분은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신 분이거든요. 저당 실천왕은 바로 6조 안다현님입니다. 손을 크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기 위에 계십니다. 와. 위에 계시는군요. 네. 자, 수상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 잘 이끌어주신 이영희 멘토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당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는 것처럼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찡하네요. 사실 당을 단순하게 줄이기만 해서 드리는 상은 아니시거든요. 나머지를 다 제대로 섭취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무조건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 상의 가장 큰
것이 됐을 네, 겁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내가 주도가 돼서 그렇죠. 우리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 또 수상 소감까지 나눠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다은님의 수상 소감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멘토를 대상으로 드리는 우수 멘토상입니다. 저당 실천안을 배출한 팀의 멘토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부상으로 미니 빔 프로젝터가 제공이 됩니다. 네, 우수 멘토상 역시 또 우리 강재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고 시상을 해 주십시오. 네, 이번 상은 저염 실천왕을 배출한 멘토님이죠. 그래서 우수 멘토님 수상자는 6조 이영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시나요, 자, 한번 이영희님? 들어보시죠. 어디 계세요? 아, 저 위에 계시네요. 예, 위에 계시군요. 자, 수상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모든 멘토님들 함께 노력했는데 저희 조에서 안다현님이 상을 수상하는 관계로 제가 또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든 멘토님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고요. 이제 김정현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실천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범이 되는 그런 식생활 개선에 또 앞장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시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 달 동안 체험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저희가 수기로 받아 체험을 공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수 후기상을 수상한 체험 후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순서는 우리 노라조 조빈 씨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상을 수상하신 김세롬님의 후기입니다. 저는 유초등 자녀와 함께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세롬입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할 재미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당당한 하루라는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최하고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영양사 멘토님의 코칭 아래 팀을 구성하여 주별 미션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워킹맘이었던 저는 평소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로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곤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습관을 사진과 식사일기로 남기기, 담당 멘토 영양사님께 식사 내용 및 당 섭취량 보내기, 멘토님의 하루 1회 이상 단호한 피드백 받기 등의 미션을 통해 평소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습관을 쌓아나가갔습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식사일기의 작성은 저의 평소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저는 당류가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되며 천연당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류를 줄이게 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몸에 붓기도 덜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류 섭취에 의지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식사 후 달콤한 커피 혹은 음료를 꼭 챙겨 마시곤 했는데 프로그램 이후 이제는 시럽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 미션을 완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당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가족회의를 하였습니다. 가족회의 결과 나와 신랑은 가공식품을 구매할 경우 영양 표시를 꼭 먼저 확인하고 당 함유량이 낮은 식품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로 했고 아이들은 간식을 가공식품 대신 과일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양사님을 대신하여 내가 우리 가족의 건강 멘토가 되어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자연식품의 섭취는 늘려갈 예정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후기를 남겨주셨고 소감을 또 밝혀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받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더욱더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 다른 체험단에게 체험 후기를 또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노라조 원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당당한 하루에 참여하여 저당한 삶에 도전한 차나은입니다. 저의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활동을 비유하자면 재즈 밴드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즈 밴드는 각 세션이 따로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자와 선율이 화합을 이루어 하나의 재즈 음악을 멋지게 완성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이겼당조도 매일 각자 저당 활동을 하지만 실천 과정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함께 저당을 실천할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또래 여성들과 함께 조가 형성되어서 다이어트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팀원도 있고 각자 즐겨 먹는 음식이나 디저트도 비슷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조절해야 한다는 괴로움도 함께였습니다. 평소 충동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던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든지 나도 오늘 과일 주스 먹었는데 저분도 나랑 똑같은 거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도 나고 함께 저당 생활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럽을 잘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주된 당 섭취는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줄여야 하는 당은 첨가당이 들어간 디저트나 음료이지만 밥도 천연당이 함유되어 적절한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인분의 기준을 몰라 매 끼니 밥 양이 차이가 있었는데 멘토님의 조언 덕분에 밥 1인분이 210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정확한 식사 일기를 적고 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전자저울을 구매했고 멘토 선생님의 균형을 맞춘 식사를 위한 1대4 법칙을 제안해 주셔서 그 이후로 식사로 밥 100g을 푼 후 밥 한 스푼에 4번의 반찬을 먹는 습관을 들여 밥 절반의 양으로도 포만감은 충분하면서도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채소 섭취를 늘리기 위해 저녁 한 끼만큼은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볶아 먹고 야식을 먹고 싶으면 우유를 마시면서 속을 달랬습니다. 또한 저녁을 먹은 이후에는 식구들과 밖으로 나가 집 앞 공원을 주 3회 이상, 두 바퀴씩 1.4km 달렸습니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저당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체지방률도 3.4%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조원들끼리 저당 실천 꿀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 음식을 무조건 거부하고 꼭 참으면 저당 실천의 의지가 줄어들고 보상 심리로 다음 끼니를 많이 먹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평소량의 4분의 1만 먹는 방법을 제안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이번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방법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서서 저당한 삶을 오랫동안 서서히 저당한 삶을 이어가려면 양을 줄이고 적은 양을 만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당당한 하루 프로그램 덕분에 한 달 동안 천천히 줄어든 뱃살도 직접 경험해보고 제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멘토 선생님과 조원분들과 함께 즐겼던 기운 그대로 가족들과 앞으로도 저당 및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내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코로나로 많은 것이 굳어버린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 가득 들었네요, 여기. 이것만 실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가 글도 엄청 길게 쓰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체지방률은 3.4%나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후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후기 잘 들어봤고요. 정말 4주 동안 우리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 얼마나 많은 또 나름의 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네, 고생하셨고요. 또 멘토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했다는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네. 참가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멘토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당당한 하루, 우리 한 달 동안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강의도 우리가 일부에서 들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용한 정보도 얻고 또 프로그램 체험도 함께 공유하면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꽉 찬 시간을 보냈는데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면 삼키고 달면 뱉어라. 그렇게 하면 좀 건강한 삶.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내년에 또 만나게 뵙게 될 때는 그렇죠. 그때 정말 실천하는 모습으로 맞아요. 이거 놀아줘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좀 좋아졌네라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먹는 것은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제 몸은 사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 몸만큼은 자기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너무 멋진 말 해주셨네요. 1년 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재혁 교수님. 예,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저를 볼 때 세 분 강의도 있었지만, 오늘 소감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너무나 뿌듯했어요. 왜냐면, 그 소감 가운데서 여러 멘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육과 또는 상담, 권고를 하셨는지 알게 됐고, 또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온 가족이 진행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운동이 내 가족, 내 옆, 내 친구, 내 이웃으로 다 전파돼서 전 국민이 덜 짜게, 덜 달게 먹는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패널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강재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으로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 오영진 과장님, 그리고 저당저염 실천본부 사무국 우리 박혜경 센터장님, 네, 먼저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영진 과장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주간 여정을 잘 마무리하신 참가자와 멘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좋은 추억이 되고 식습관에 좋은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끌어주신 멘토님, 위원님, 우리 노라조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년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프로그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경 센터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기간을 맡고 있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장 박혜경입니다. 우선 4주간 이렇게 참여하시고 성공적인 그런 실천을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끌어주신 멘토 여러분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또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강재원 위원장님 비롯해서 교수님들, 실천본부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이지 않게 또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식약처 그리고 중앙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4주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멘토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더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각자가 멘토가 돼서 주변을 끌어주셔야 되죠.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프로그램의 이 작은 경험이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 식생활을 개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혜경 센터장님께서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잊지 않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주간의 이 프로그램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평가회를 했는데요. 오늘이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끝이 난 건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또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패널로 함께 해준 우리 노라조 분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